내 자전거! 누가 내 자전거 훔쳐갔어요. 1954년 켄터키 루이빌 12살 소년이 도둑맞은 자전거를 찾기 위해 울며 경찰서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놈을 찾으면 주먹으로 혼내줄 거예요. 소년의 분노에 찬 외침에 한 경찰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복싱부터 배워야겠구나. 이 사소한 한마디가 훗날 세상의 편견과 싸우고 신념의 전설이 될 한 남자의 모든 것을 바꿀 줄은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챔피언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흑인 소년, 카시오스 마셀러스 클레이 주니어. 세상은 그에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위대해질 것이다. 소년의 분노는 불의에 대한 저항으로, 패배의 눈물은 강철 같은 의지로 변했습니다. 그는 싸웠습니다. 차별과 조롱, 편견과 전쟁, 그리고 결국엔 자기 자신과. 무하마드 알리. 그 이름은 권투의 역사이자 인간의 영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이 어떻게 육체의 한계를 넘어 신념의 전설이 되었는지 그 불굴의 여정을 함께 걸어갑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싸움이자 모든 인간이 겪는 인생의 링 위 이야기입니다. 제1막 이름도 없던 소년, 세상의 첫 주먹을 날리다. 1950년대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한여름의 뜨거운 오후,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 속에 한 소년이 자전거를 몰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반짝이던 소년. 그의 이름은 카시오스 클레이. 그에게 자전거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단 하나의 자존심. 저기요, 내 자전거요. 누가 가져갔어요. 소년의 눈이 흔들립니다. 자전거는 사라졌고 남은 건 분노뿐. 그는 경찰서를 향해 뛰어갑니다. 그놈을 찾으면 주먹으로 혼내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경찰은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복싱이라도 배워야겠구나, 애송아.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소년은 경찰이 소개한 복싱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낡았고 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 속에서 소년은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 냄새를 맡았습니다. 밤마다 거울 앞에서 섀도우 복싱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난 위대해질 거야. 그 말은 어린 허세가 아니라 세상이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맹세였습니다. 그때의 미국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도 식당에서도 버스에서도 늘 2등 시민으로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소년은 그 부당함을 매일같이 상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싱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먹으로 싸우는 법보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법을. 복싱을 처음 배운 지 6개월, 소년은 루이빌 아마추어 대회에 출전합니다. 그는 가볍게 스텝을 밟으며 링을 돌았습니다. 상대는 훨씬 덩치가 컸지만 소년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첫 라운드에서 맞고 둘째 라운드에서 휘청거리며 셋째 라운드에서 드디어 반격이 터졌습니다. 퍽! 펀치 하나가 명확히 꽂히는 순간 심판의 손이 번쩍 들렸습니다. 승자는 카시오스 클레이. 그날 밤 그는 혼자서 속삭였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잖아. 1959년 소년은 골든글러브 주니어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빌 전역에 퍼졌고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새로운 흑인 복서의 탄생,
카시오스 클레이. 그러나 그 칭호보다 더 큰 것은 그가 마음속에서 외친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위대하다는 것을 알기 전부터 위대하다고 말했다. 소녀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편견을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들이 날 싫어해도 괜찮아. 난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그의 훈련은 점점 미쳐갔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10km를 달리고 점심에는 스파링 10라운드, 밤에는 줄넘기 3,000회. 몸이 쓰러질 듯 흔들려도 눈빛은 절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트레이너 조 마틴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아이는 천재였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었다. 자신이 운명 지어졌다고 믿었다. 그러나 운명은 늘 쉬운 길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조롱당했고 심판의 편견은 명백했습니다. 흑인은 절대 챔피언이 될 수 없다. 그 말을 들은 소녀는 입술을 깨물며 웃었습니다. 그럼 보여주면 되지. 이 시기 알리는 자신만의 싸움 철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싱은 주먹 싸움이 아니다. 이건 머리로 하는 예술이다. 그는 자신을 운동선수가 아니라 예술가로 여겼습니다. 나는 링 위에서 춤을 추는 시인이다. 그 말처럼 그의 스텝은 가볍고 펀치는 시처럼 리듬을 탔습니다. 그는 종종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멈추면 다시 그 가난한 소년으로 돌아가겠지. 그의 싸움은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첫 번째 링은 체육관이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불공평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공평한 세상이라면 약자가 강해져야 한다. 그날 밤 체육관의 불이 모두 꺼지고 그는 혼자 주먹을 들어 올립니다. 빛 한 줄기가 그를 비춥니다. 이건 단지 시작이야. 그의 주먹은 아직 작았지만 그 속엔 세상을 향한 분노와 자신을 향한 믿음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소년 카시오스 클레이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위대함의 서막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싸움은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웠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이라면 약자가 강해져야 한다. 자존심은 누가 주는 게 아니다. 스스로 지켜내는 것이다. 제2막, 금빛의 이름, 그리고 신념의 탄생. 1960년 여름, 로마. 뜨거운 태양 아래 수많은 국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세계는 올림픽이라는 이름 아래 경쟁했지만 소년에게 그것은 인생의 무대였다. 그는 여전히 카시오스 클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지만 이미 루이빌의 누구보다도 강했고 빠르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첫 시합, 둘째 시합, 셋째 시합 모두 완벽했다. 그는 링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상대의 주먹은 허공만을 갈랐다. 그는 말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 한마디가 전 세계를 향한 선언문이 되었다. 결승전. 상대는 동유럽의 강호, 지비그뉴 피에트르 지코프스키. 경기 초반, 클레이는 잽으로 리듬을 만들었다. 스텝은 음악처럼 가벼웠고 펀치는 시처럼 정확했다. 라운드마다 점수가 쌓여갔다. 심판의 손이 들렸다.
승자, 미국의 카시오스 클레이. 그 순간 미국의 깃발이 천천히 올라갔다. 소년의 눈빛은 반짝였고 금빛 메달이 그의 목에 걸렸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 이제 세상은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환호였지 사람들의 존중은 아니었다. 귀국 후 그는 자랑스레 금메달을 목에 걸고 루이빌 시내를 걸었다. 햄버거를 먹기 위해 식당에 들어갔을 때 점원은 냉정히 말했다. 죄송하지만 여긴 백인 전용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영웅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는 여전히 흑인이었다. 그날 밤 그는 루이빌의 다리 위에 섰다. 달빛이 강물 위로 흔들리고 있었다. 훗날 알리는 이 순간의 환멸을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그 금메달을 오하이오 강물에 던져버렸다고. 그것이 실제 행동이었든 마음속의 결단이었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란 세상의 인정보다 자기 신념을 지키는 것임을. 이 금메달은 나를 증명하지 못했어.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란 세상의 인정보다 자기 신념을 지키는 것. 그는 다시 싸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번엔 주먹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무렵 그는 새로운 이름을 듣게 되었다. 이슬람 네이션의 교리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 카시오스 클레이가 옛 노예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말했다. 그건 내 이름이 아니야. 나는 내 운명을 스스로 정할 거야. 그리고 세상은 처음으로 그 이름을 들었다. 무하마드 알리. 의미는 가장 찬양받는 자. 이 이름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니었다. 그건 흑인으로서의 자존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독립선언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싸움의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되었다. 자신의 존재 그 자체가 저항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를 조롱했다. 신문은 배신자, 급진주의자라 불렀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나를 미쳤다고 부르지만 나는 내 안의 목소리를 따를 뿐이야. 그는 여전히 링 위에 섰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 그의 펀치에는 이제 의미가 실려 있었다. 그는 단순한 복서가 아니라 정의와 존엄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가 말하곤 하던 구절이 있다. 나를 쓰러뜨리는 건 상대의 주먹이 아니다. 내 마음속 두려움뿐이다. 이 시점에서 무하마드 알리는 세상과 싸우는 준비를 마쳤다. 그의 링은 더 이상 체육관 안에 있지 않았다. 이제 그가 맞서야 할 상대는 세상의 편견 그 자체였다. 진짜 싸움은 링 위가 아니라 자기 안에서 시작된다. 세상의 인정보다 자기 신념을 지킬 용기를 가져라. 제3막 나는 위대하다. 전설의 탄생. 1964년 마이애미 비치. 카메라 수십 대가 한 호텔의 로비를 비추고 있었다. 한 젊은 복서가 등장하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그는 여느 복서들과 달랐다. 거만하고 시끄럽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외쳤다. 나는 위대하다.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고? 곧 보게 될 거야. 기자들이 웃었다. 소년이야, 네 상대는 괴물이야. 리스는 철권의 사나이, 챔피언이야. 그는 대꾸했다. 리스는 늙었어. 그는 못 움직여. 나는 나비처럼 날고 벌처럼 쏜다.
그날 밤 수많은 사람들은 그 젊은 복서가 거만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그가 무서워한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그는 경기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내일 난 세상을 바꿀 거야. 2월 25일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 컨벤션홀. 전 세계가 주목한 경기. 챔피언 소니 리슨 대 도전자 무하마드 알리. 라운드 시작. 리슨이 돌진하자 알리는 뒤로 물러나며 빠른 잽으로 거리를 조절한다. 퍽퍽퍽. 리슨의 강펀치가 허공을 가른다. 알리는 계속해서 움직인다. 그의 발은 나비처럼 가볍고 그의 펀치는 시처럼 정교했다. 두 라운드가 끝나자 리슨은 벌써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알리는 링 한가운데서 소리쳤다. 이게 챔피언이야. 이게 최고야. 관중석은 폭발했다. 그는 상대를 조롱했고 그 도발은 리슨의 분노를 자극했다. 하지만 그건 알리가 계산한 리듬이었다. 그의 싸움은 단순한 주먹 싸움이 아니었다. 두려움을 통제하는 연극, 자신감으로 세상을 흔드는 무대였다.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알리의 눈에 땀이 들어가 시야가 흐려졌다. 눈이 타버릴 것 같았다. 그는 휘청거리며 버텼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절대 쓰러지지 마. 쓰러지면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거야.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명령했다. 6라운드가 끝나자 리슨의 얼굴은 부어올랐다. 그리고 7라운드 시작 직전 리슨의 코너에서 신호가 올랐다. 리슨이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리슨, 무적의 챔피언이 그 젊은 도전자에게 무너진 것이다. 알리는 두 손을 번쩍 들었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위대하다. 그의 외침은 단순한 승리의 환호가 아니었다. 차별과 두려움, 불신을 깨부순 선언이었다. 그는 세상을 향해 외쳤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건 자만이 아니라 믿음이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오만은 허풍이 아니라 자신을 믿게 만들기 위한 선언문이었다는 것을. 그는 입으로 싸우는 복서가 아니라 자기 신념으로 세상을 흔든 철학자였다. 그날 이후 알리는 진짜 영웅이 되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시대의 울림이 되었다. 나는 위대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승리의 빛 뒤에는 이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의 종교, 그의 신념, 그리고 그가 맞서야 할 또 다른 싸움, 전쟁과 국가, 그리고 신념의 갈등이 다가오고 있었다. 진정한 자신감은 두려움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세상이 믿지 않아도 스스로를 믿는 자만이 전설이 된다. 제4막 신념의 대가. 전쟁보다 무거운 링. 내 양심은 나만의 신을 향해 있다. 1967년 미국 세계 헤비급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 그는 이제 권투만의 영웅이 아니라 흑인들의 자존심이었고 억압받던 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세상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선택을 합니다. 나는 베트남 전쟁에 가지 않겠다. 그들은 나를 니거라 부르고 내 권리를 빼앗았다. 그런데 내가 왜 그들을 위해 싸워야 하지? 그의 말은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언론은 분노했고 정부는 그를 향해 칼날을 세웠습니다. FBI, 군, 체육위원회 모두 그를 국가의 배신자로 몰았습니다. 그는 모든 타이틀을 박탈당했습니다. 권투 면허도 챔피언 벨트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단 한순간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나이는
모든 걸 잃은 한 인간으로 추락했습니다. 나는 단지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이다. 내 신앙, 내 양심, 내 이름을 팔 수는 없다. 그는 교도소를 각오했지만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그를 겁쟁이라 부를 때 그는 담담히 말했죠. 겁이란 총을 든 자가 아니라 양심을 잃은 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는 3년 6개월 동안 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의 싸움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사라졌지만 그의 이름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거리의 청년들은 그의 이름을 외쳤고 전쟁을 거부하는 젊은 세대는 그를 양심의 챔피언으로 불렀습니다. 1970년 3년 6개월의 긴 공백 끝에 그는 마침내 링으로 돌아올 기회를 잡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넌 너무 늦었어. 너의 전성기는 끝났어. 하지만 알리는 다시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보여주겠다. 그의 복귀는 단순한 재기의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념의 승리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예전의 젊은 패기 대신 고통과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싸움을 위해 싸우는 사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전쟁보다 무거운 싸움을 감내한 인간이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말했다. 양심에 반하는 명령은 따를 수 없다. 용기란 다른 이들이 두려워하는 일을 옳다고 믿는 이유로 해내는 것이다. 그는 세상에 맞섰고 패배를 감수하며 신념을 지켰습니다. 이막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명예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며 진짜 용기는 고독 속에서도 옳음을 선택하는 힘이다. 제5막 불멸의 이름, 나비의 마지막 비상. 나비는 날개가 약해도 여전히 날 수 있다. 1974년 자이르. 뜨거운 아프리카의 공기 속에서 세상은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외쳤습니다. 알리, 알리, 알리. 그는 돌아왔습니다. 세상이 불가능이라 말했던 자리로. 상대는 괴물이라 불리던 조지 포먼. 그는 젊었고 강했고 무하마드 알리보다 훨씬 빠르고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알리의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그는 주먹으로 나를 때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누구도 쓰러뜨리지 못한다. 경기 시작. 포먼은 맹수처럼 몰아붙였습니다. 엄청난 펀치가 알리의 몸을 때렸습니다. 그는 로프에 몸을 기대며 버텼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였죠. 알리가 끝났어. 그러나 그는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7라운드, 8라운드, 9라운드. 포먼의 팔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8라운드. 알리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날아들었습니다. 포먼이 쓰러졌습니다.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노장의 기적,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알리는 외쳤습니다. 나는 세상에 말했다. 나는 돌아왔다. 그의 복귀는 단순한 챔피언의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증명했습니다. 육체는 쇠약해져도 신념은 결코 늙지 않는다는 것. 세월이 흘렀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고 그의 몸은 병으로 굳어갔습니다. 파킨슨병.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불타는 성화가 그의 손에 들렸습니다. 떨리는 손, 굳은 팔, 흐릿한 눈빛.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나비였습니다. 전 세계가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불을 붙였고
올림픽 경기장은 눈물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많은 싸움을 했지만 가장 큰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이제 주먹이 아닌 그의 이름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 그는 링 위에서 싸운 전사이자 차별과 편견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말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무하마드 알리의 인생은 단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패배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수많은 싸움 속에서 자존심을 잃지 않았고 육체의 쇠락 속에서도 영혼의 불꽃을 지켰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챔피언은 링 위에서가 아니라 삶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하마드 알리. 그의 펀치는 멈췄지만 그의 신념은 지금도 세상을 흔듭니다. 그는 증명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믿는 신을 위해, 자신의 양심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의 생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 사나이. 그의 이름은 이제 단 하나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The Greatest. 무하마드 알리.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